고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의 장례가 오늘부터 사회장으로 엄수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시대의 큰 스승을 잃었다며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통일교와 공천원금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오늘부터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회가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자 국회 관련 상임위는 정부 보고를 받고 대응책 논의에 나섰습니다. 여야는 국회 비준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천막 농성에 돌입한 국민의힘과 이해운 장관 후보자 낙마를 둘러싼 책임 공방에 대해서 강명구 국민의힘 위원에게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7일 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고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의 빈소가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되면서 조문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 수석부의장은 민주주의의 산 증인이자 우리 시대의 큰 스승이었다며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김동길 기자입니다. 베트남 출장 중 별세한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의 운구가 오늘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민주당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 김민석 국무총리 등이 운구를 영접했습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조문을 마치면서 이 수석 부의장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산 증인이라고 회고했습니다. 또 힘들고 아픈 사람을 먼저 나서서 치유하려고 했던 우리 시대 큰 스승이라며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민주주의의 큰 별이 타계를 하셨는데 너무나 안타깝고 그분이 뜻하셨던 나라를 제대로 세우고 힘이 약한 사람들을 제대로 보호하는 정치, 그 뜻을 저희들이 잘 이어가야 되겠다. 이 수석 부의장의 장례는 오는 31일까지 닷새간 사회장으로 엄수되는데 대통령 직속 민주평통 기관장을 결합해 장례가 지원됩니다. 김민석 총리가 상임 장례위원장을 맡았고 시민사회와 정당 상임 공동장례위원장에는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와 민주당 정청래 대표로 정해졌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상주 역할을 맡아 조문객도 맡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예를 다해 마지막 가시는 길을 지키겠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는 한국 민주화의 역사이자 민주당의 역사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를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각 시도당별로 추모 빈소를 설치해 고인을 추모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장동혁 대표의 8일 단식에도 쌍특검법이 관철되지 않자 국민의힘이 무기한 천막 농성과 서명 운동을 벌이며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전 대표 징계 문제를 둘러싼 내부 갈등이 계속되면서 투쟁의 불씨를 살리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보도에 강민지 기자입니다. 국회 본관 앞 국민의힘 지도부가 쌍특검 수용 피켓을 들고 결집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단식 투쟁에 이어 이번엔 의원들이 무기한 릴레이 천막 농성에 들어간 겁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신천지를 내세워 특검의 본질을 흐리고 공천 뇌물 의혹은 외면하고 있다면서 당당하다면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당당하면 물타기 작전 뒤에 숨지 말고 공천 뇌물 특검을 즉각 수용하십시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고 특검을 회피하는 자가 공범입니다. 국민의힘은 1,000만 명 규모의 온오프라인 서명 운동에 돌입하고 전국 전담 배포와 피켓 시위에 나서는 등 장외투쟁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또 장동혁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의 영수회담도 거듭 요청하며 필요하다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동석도 가능하다고 밝히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면서 당내 상황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당 윤리위원회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장동혁 대표에 대한 모욕 등의 이유로 사실상 제명인 탈당 권유를 의결하자 한동훈 전 대표가 즉각 반발한 겁니다. 한 전 대표는 SNS를 통해 당에서 불법 계엄이 진행되고 있다며 윤리위의 이번 결정은 나치즘과 북한 수령론 같은 사이비 민주주의라고 직격했습니다.
당내 혁신 모임을 중심으로 당 통합을 위한 정치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개혁신당마저 징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특검 공조를 보류하겠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한 전 대표가 재심 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징계 결정이 임박한 상황. 장동혁 대표의 복귀가 예상되는 모레 최고위원회의가 이번 정국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관세 협상 이후 우리나라 국회의 법적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며 관세율을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회엔 협상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민주당이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이 계류 중입니다. 국민의힘은 특별법보다 국회 비준 동의 절차가 먼저란 입장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SNS에 자동차와 의약품 등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15%에서 무역합의 이전인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양국은 한국이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고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는 내용의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11월 26일 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한미전략투자공사를 한시적으로 설립하고 한미전략투자기금을 공사에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대미투자 관련 특별법을 준비하고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법안 발의 후 미국은 11월 1일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후속 입법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자 트럼프 대통령이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오전에 정부와 당정 협의를 열고 대응에 돌입했습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우 의원은 12월과 1월은 법안 발의 숙려 기간이었다며 2월에 특별법 심의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법안 처리를 지체하고 있다는 지적은 국회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안일하게 대응한 탓이라고 비판하며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헌법 제60조 1항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국회 비준이 필요한 중대한 통상 합의를 체결해놓고 비준 절차를 외면해왔던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송 원내대표는 또 대미 통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실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이미자 재경위원장도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긴급 회동을 했는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러트닉 장관을 만난 이후인 주말쯤 정확한 상황 파악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대해서는 여야 입장이 다른 만큼 특별법으로 처리할지 비준 동의를 할지 양당 지도부가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김지수입니다. 네, 이슈픽 서원한 객원 기자와 함께 오늘부터 장례가 엄수되는 이해찬 전 총리 별세 소식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별세한 이해찬 전 총리의 유해가 오늘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 이 전 총리에 대한 추모 기간 또 구체적인 장례 일정부터 살펴볼까요? 네, 여러 정치인들의 이 정치적인 멘토이자 또 민주당의 거목이었던 이해찬 전 총리의 장례, 오늘부터 닷새 동안 기관 또 사회장으로 엄수가 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공항에서 이 고인에 대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산 증인이고 우리 시대 큰 스승이라고 추모를 했고요.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 민주 세력의 상징이자 자존심이라고 회상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를 공식 애도 기간으로 선포를 했는데요. 네. 이 오늘 정오부터 이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서 조문도 시작이 됐는데 정청래 대표는 장례 기간 내내 상주 역할을 자처하며 이 빈소를 지키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당에 별도의 추모 공간도 설치해서 일반 당원과 시민들도 고인의 넋을 기릴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장례를 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민주평통과 민주당, 이 고인의 민주화 헌신과 사회적 공로를 기려서 오는 31일 연결식을 거행할 예정인데 이에 맞춰서 당 지도부는 일체의 정쟁을 중단하고 추모에만 집중해달라는 지침도 내렸습니다. 그리고 2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심해서 이 고인을 기리는 추도사를 낭독하는 방안도 검토가 되고 있는데 민주당은 고인이 평생 추구했던
지켰던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재확인하겠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그렇군요. 정청래 대표가 제안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둘러싸고 설전이 이제 계속해서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반정청래파 의원들은 독단적인 결정이다 이렇게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조국혁신당도 흡수통합 발언에 대해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어요. 네, 정청래 대표가 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제안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론은요, 당내 논의가 절차가 생략된 채 발표가 되면서 이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내부의 거센 반발을 직면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현재 추모 기간이지만 이 강득구 최고위원 등 당내 비주류와 반정청래파 의원들은 당 대표의 깜짝 쇼를 위해서 최고위원들조차 들러리가 됐다며 이 정 대표의 일방통행식 리더십에 대해서 강한 표현까지 쓰며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현주 의원 등은 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 오히려 이 중도층 확장에 걸림돌이 돼서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전략적인 실패를 경고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에서도 이 흡수 합당 가능성이 나오면서 반발이 나옵니다. 네. 이 민주당이 자신들의 당세를 흡수해서 정청래 대표 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라는 건데요. 조국혁신당 내의 이 강경파들은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동의하지 않는 합당을 왜 우리가 고민해야 하느냐라는 반발도 읽힙니다. 이번 합당 추진과 그에 따른 갈등은 사실 내면에 친명과 친청 그리고 친문계로 분류되는 이 조국혁신당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 전 총리의 장례가 끝나는 시점에 합당을 둘러싼 여론조사나 또 당원 총투표 요구가 분출이 되면 이 당내 갈등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도 이제 해보죠.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사실상 제명에 해당하는 탈당 권유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 구체적인 징계 근거 그리고 권유라고는 했지만 이 탈당 권유가 갖는 무게감 이것도 좀 해석을 해볼까요? 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어제 이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징계를 한 근거는요. 방송과 SNS를 통해서 장동혁 대표를 극우로 비유를 했고 또 당원들을 모욕하는 등 중대한 해당 행위를 거듭 반복했다라는 겁니다. 네. 윤리는 특히 김 전 최고위원이 당 지도부를 마피아나 테러리스트라고 비유를 하면서 당의 위신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소명 과정에서도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는 점을 징계 근거로 명시했습니다. 당의 징계 단계는 경고와 당원권 정지 그리고 탈당 권유와 제명 등 총 4단계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이번에 내려진 탈당 권유는 밑에서는 3번째이자 중징계 중에서는 최고 수위에 근접한 조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탈당하게 되면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상 정치 활동이 불가능해지는 제명 못지않게 강한 징계이기도 한데요. 네. 10일 이내에 자진 탈당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의결 없이 곧바로 제명 처분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김 전 최고위원은 즉각 이 법치주의가 무너진 불법 징계라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예고하는 등 법적 대응을 통해서 끝까지 항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친한계 의원들은 이번 징계가 정치적 학살이다 이렇게 강력히 또 이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퇴원한 장 대표가 이르면 내일 징계안을 최종 처리할 거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전국도 좀 살펴볼까요? 네, 사실상 당에서 이 강제 축출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담긴 이 정치적 사망 선고나 다름이 없다 보니까 네. 친한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강력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의원총회가 바로 그런 분위기를 잘 보여줬는데요. 징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당권파와 또 입틀막 징계라고 비판하는 이 친한계 의원들이 서로 고성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송석준 의원 등 이 친한계는 장 대표와 지도부를 향해서 지방선거가 코앞인데 제명할 때가 아니라면서 지도부의 결정과 방향을 비판했지만요. 네. 장동혁 대표 측은 이 퇴원 직후 이 당의 기강을 흔드는 이 발언에 대해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기존에 단호했던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르면 29일 이 최고위원 회의를 주재하면서 윤리위가 의결한 이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징계안의 보고를 받고 또 한동훈 전 대표 제명안 상정 시점도 확정을 하는 등 전격적인 징계 처리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부 갈등 세력을 방치할 수 없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장 대표의 복귀와 동시에 친한계에 대한 축출 작업이 더욱 속도를 내고 그만큼 강력한 당내 갈등이 수면 밖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야 모두 당내 갈등 상황이 지금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이슈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완한 객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30일 종료되는 국회 12구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국정조사를 종료했습니다. 여야는 특조위 기간 연장을 놓고 이견을 보였습니다. 장정영 기자입니다.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특위가 특조위 기간 연장 문제로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특조위가 의결한 국토교통부의 자체 사실조사 결과에 대해 특조위가 아직까지 보고받지 못한 만큼 활동기간 연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시 한번 회의를 열어서라도 국토부의 사실조사 결과를 저희가 통보받고 보고받아야 하며 국정조사가 지금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이 같은 관심과 또 국민들이 보고 계신 무안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의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앞두고 국회 국정조사가 연장된다면 자칫 수사 차질이 우려된다며 일단 여야 합의대로 특조위 활동을 마치고 이후 추가 국정조사 여부는 여야 지도부에 맡기자고 맞섰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국정조사를 또 연장시켜서 하면 이것이 제대로 활동할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하는 역할보다도 본격적인 수사를 바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유가족 대표 측은 국조위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이 끝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여야의 진상규명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책임 있는 인정과 사과, 그리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제대로 된 이관과 철저한 조사, 경찰의 특별수사본부 설치에 전면 재조사, 그리고 수사 조사 과정의 유가족 참여 보장과 특별히 저희 참사에 필요한 원본 데이터 공개까지 보고서에 담긴 모든 시정 요구와 공고 사항이 말로 끝나지 않도록 국회가 지속적으로 점검해 주십시오. 여야 간사는 국조위 기간 활동 연장을 논의했지만 합의를 보지 못했고 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특조위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다만 이양수 위원장은 위원장 직권으로 오는 29일이나 30일 국토부로부터 자체 사실조사 결과를 보고받기로 했습니다. 국회방송 장정현입니다. 여야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29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상정되는 법안에 대해서 내일 다시 만나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승지 기자입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모레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할 법안을 최종 조율하기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를 고 이해찬 상임고문의 추모 기간으로 삼은 만큼 정쟁을 자제하고 애도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 우려가 큰 만큼 과도한 논쟁보다 법안 심사에 집중하는 회동을 당부했습니다. 민생 법안이면서 여야 합의 처리한 법안들이 본회의에서 계속 보류 중인 상황에 대해 국민께서도 우려가 매우 크십니다. 여야 간 적극적 협의를 당부드립니다. 회담에 앞서 공개한 모두 발언에서 여야는 여전히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였지만 여야는 이견이 있는 쟁점 법안을 제외하고 합의된 민생 법안만 우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통일교와 공천뇌물, 즉 쌍특검 처리와 관련해선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비쟁점 법안을 몇 건 올릴지는 양당 간 의견 차이가 있어 합의를 이루지 못했지만 내일 수석회동을 통해 다시 합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이승지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한병도 위원장 주재로 첫 전체 회의를 열고 곽건홍 국회 기록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곽건홍 초대 국회 기록원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인 국회가 세계 최고 수준의 의회 아카이브를 구축할 수 있도록 초대 국회 기록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기록원은 올해 출범한 차관급 기관으로 법적 지위를 갖춘 독립기관이며 곽 신임 원장은 한국기록학회장과 국가기록원 과장, 그리고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뇌물수수 의혹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사법부가 엄정한 판결을 내리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장윤미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태균 게이트, 그리고 명품백 수수 등 김 여사가 받고 있는 혐의들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선거는 자본주의 시장 질서 교란과 정치 종교 유착이 얽힌 권력형 비리를 어떻게 단죄할지를 보여주는 사법부의 역사적 시험대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멋대로 국민연금 국내 주식 비중을 높이고 해외 주식 비중을 낮추는 등 기금 운용을 정권 포퓰리즘 수단이자 지지율을 위한 디딤돌로 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연금의 독립적인 운용 원칙을 지키고 정부의 개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정부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박찬규 대변인은 논평에서 에너지 수급에 대한 고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의 논의를 뒤로하고 과거의 에너지 패러다임으로 회귀한 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의 결정에서 고준위 핵 폐기물에 대한 고민과 부지 선정과 관련한 민주적인 절차가 보이지 않는다며 투명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월 27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양도세 중과 부활입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 이상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없음을 천명하면서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를 이기는 시장이 없다. 도대체 이런 논리가 어디서 나왔는지 전 모르겠습니다만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 정치가 또 실패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고령자나 은퇴자 이런 분들은 이게 집안제가 다예요. 여기다가 세금 폭탄 내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라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또 세금 폭탄을 그렇게 때리면은 집을 팔 수가 없잖아요. 대통령의 의지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시장에 명확한 시그널을 주는 거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아주 강력한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부동산이 가격이 폭등하거나 하는 것을 억제하는데 1차적으로 대단한 효과가 있을 거다. 과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새삼 거론되고 있는데요.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부동산 공시가격을 잇따라 올려 보유세 부담을 대폭 무겁게 하는 등 세제를 총동원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100% 올랐어요. 그러면 이 실패를 국민들은 다 봤어요. 그러면 당연히 다른 길을 가야 되는데 실패를 똑같이 반복하는 이유는 실패하더라도 이 무주택자 52%에게 나는 집 가진 자를 패고 있다. 특히 2채 이상 가진 자는 더 패고 있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아주 정교한 정치공학적인 계산이라고 저는 봐요. 단 실패의 반복으로 예단하기엔 아직 이른데요.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시장의 기대를 바꾸는 핵심 변수인 만큼 정부가 보유세 및 장기 보유 특별공제 등 연계 카드까지 시사하면서 더 세게, 더 오래를 예고한 점이 역대 정부들과 차별성을 띠기 때문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작년에 이걸 연장할 때 1년만 한다. 올해 5월 9일이 끝이다. 이건 이미 명백하게 예정된 거 아닙니까? 굳은 의지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과거의 경험에서 나타난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무엇보다 관건이 될 듯한데요. 과연 이번엔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공적인 정책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지명철의 후폭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전격 철회하면서 한 달 가까이 끌었던 이른바 이해운 사태가 일단락이 됐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수사 필요성 제기를 비롯해서 정치적인 여파까지 그 후폭풍은 여전합니다. 국민의힘에서 그동안 5번 공천을 받았고 3번 국회의원을 했던 분이잖아요.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공천하는 후보자들에 대해서 지금과 같은 잣대로 들여다보면은 검증을 통과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이 모든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은 실력과 능력이 아닌 대통령의 사람들로 채워진 검증 라인에 있다고 봅니다. 이처럼 이번 사태는 청와대 검증 방기 못지않게 국민의힘의 공천 부실 문제 또한 드러났다는 점에서 정치권 모두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특히 이해운 전 의원이
거액의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 결혼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둔 위장 미혼 의혹 해명은 꾀맞추기 성격이 짙은 만큼 수사를 통한 진실규명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집니다. 주택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에 처벌되도록 돼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계약이 취소됩니다. 취소되는데 또 그 계약금을 넘겨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몰취됩니다. 장관을 하려고 했다가 지금 모든 걸 다 잃게 됐습니다. 정치 생명도 잃게 되었고 재산도 지금 잃게 생겼고요. 이제 차기 후보자 인선에 누가 물망에 오르냐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대통령이 통합을 강조하면서 보수 출신 인사를 기용해야 했던 만큼 향후 확실한 검증 여부가 더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대통령께서 이번 일을 계기로 피력하신 통합의 정신 우리가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사람 빼가게 하듯이 보수 인사들한테 접근해가지고 마치 통합 인사라는 미명 아래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요청을 하셔서 국민의힘의 인사를 추천받으시는 것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통합의 의미에 진정성 있지 않을까 싶어요. 모두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 의지의 인사기용 시도가 이번 사태로 중단돼선 안 될 텐데요. 철저한 검증 시스템을 가동해 국민 눈높이에 걸맞는 후속 인사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조국혁신당 합당 제안 이후 당내 소통 부재에 대한 뒷말이 적지 않았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사과와 함께 전당원 투표를 수습책으로 내놨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박지원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상황을 직접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네. 정청래 대표가 이제 고개를 숙이면서 당원 투표로 결론을 내자고 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사과를 했으니까 이제 합당 논의에 물꼬가 튀었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상 그 당 일각에서는 투표가 면죄부냐 이렇게 이제 반대 입장도 있고 또 답을 정해놓은 일방통행이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이 절차만으로 정당성 논란이 해결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통합에 대해서는 늘 찬반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노태우 대통령의 3당 통합, 이건 보수와 진보가 오직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통합했거든요. 이때 김영삼 총재를 따라가지 않은 노무현, 김정길 이 두 분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데 그로 인해서 노무현은 대통령이 됐고 김정길은 장관이 됐습니다. 이번에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의 통합은 같은 진보길입니다. 총선도 함께, 대선도 함께 치렀기 때문에 저는 통합을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이 절차상의 과정이 하자가 있다고 하면은 정청래 대표께서 사과하고 전당원 투표로 결정하면 통합되리라고 봅니다. 네, 박지원 의원님께서는 그동안 보안수사권의 완전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오셨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예외적인 수사권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속도 조절에 나선 모습입니다. 수사 지연을 우려하는 현장 목소리도 큰데 이런 상황에서도 원칙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시는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검찰개혁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재명 검찰이 어떤 경우에도 윤석열 검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보안 수사권을 검찰에 다시 주는 것은 검찰에 수사권을 주는 거기 때문에 반대했는데 대통령께서 1년에 약 150만 건의 그러한 수사건이 정치적 사건이 몇 건이나 되느냐. 다 민생사범, 민생 경제에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경찰만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고 특히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넘겼을 때 검찰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권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냐 그런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칙의 범위 내에서 그러한 문제가 있다면 촘촘히 법령으로 제한시켜서 보안 수사권을 일부분 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만은 그 어떻게 됐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정이 소통하고 특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법사위에서 저와 박은정 의원이 질문하니까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잘 당정 소통을 해서 조정을 해서 그러한 문제가 해결되고 검찰 개혁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상호 관세를 무역 합의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한미 관세 협상에서 약속했던 대미 투자 특별법 입법을 최대한 이제 서두르겠다는 입장을 보였는데 국민의힘이 이제 비준 문제로 반대 입장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상황.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으로 내다보십니까? 국민의힘에서 단식을 할 게 아니라 국회에서 투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대미투자법 이런 것을 비준? 그럼 비준을 했다고 하면은 농산물, 수산물 이런 문제를 그대로 적용시켜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빨리 국민의힘에서 대미투자법을 통과시켜주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곧 환원할 것이다. 낙관적으로 봅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과 해법을 국회의원에게 직접 들어보는 파워 인터뷰. 오늘은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쌍특검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한 국민의힘 행보, 또 국회 현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명구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국민의힘이 오늘부터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릴레이 천막농성에 돌입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첫 번째 주자로 이제 참석을 하셨는데 또 이 자리에 함께했던 송원석 원내대표는 영수회담을 다시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 천막농성이 정부 여당 응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변화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지 현장 분위기부터 좀 전해주실까요? 예, 우리 국회 본청 앞에 일단 천막을 설치했고요. 네. 릴레이 농성은 아니고요. 그 의원들께서 시간 되시는 분들께서 천막을 지키는 형태로 농성을 시작했고요. 아무래도 지난주에 장동혁 대표께서 단식 투쟁을 8일 동안 해오셨잖아요. 네. 그것을 이어간다라는 성격도 있고 이게 천막 농성뿐만 아니라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쌍특검 수용 서명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고요. 또 나아가서는 우리 의원들께서 직접 거리로 나가서 전단지를 배포하면서 국민들께 직접 호소하는 형태로 투쟁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장을 알리고 정부 여당에게 그 응답을 수용을 하라라고 계속 해나가야 되고요. 네. 이거와 더불어서 제1야당으로서요. 그 정치의 본력은 민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생 투쟁도 함께 해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그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문제로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 전 대표가 그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탈당 건의 처분을 북한 전체주의에 빗대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 이번 주에 그 최고위원 회의에서 한 전 대표 그 제명안 논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 과연 그 당내에서 어떤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최고위원회의에 결정만 남은 상태입니다. 이게 뭐 오랫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당내 여러 원로분들 그리고 국회의원들, 원외 당협위원장들, 당원들께서 많은 의견들을 내주셨거든요. 이제 당대표와 최고위원들께서 결정만 하시면 될 일이다.
그런데 이제 이게 아무리 국회의원이라 한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가타부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신중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오랫동안 갈등을 이어왔던 문제거든요. 이게 시간을 너무 끌었고 이제 더 이상 당원들도 지쳐가고요. 이제는 결정을 지을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당내의 여러 뭐랄까요 반발은 뭐 우리가 예상한 대로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논란은 매듭 지어질 때다. 이 매듭이 지어지지 않으면 지방선거가 4개월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4개월 후에 있을 지방선거를 위해서 이 문제를 반드시 매듭 짚고 통합으로 나아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개혁신당이 국민의힘과의 쌍특검 공조의 온도 차이를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장동혁 대표 단식 현장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등장을 하고 단식이 중단된 이런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를 했고 또 한동훈 전 대표 징계 문제가 정리가 돼야 공조를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보였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무엇을 설명하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단식이 종결된 배경을 설명하라는 건지 아니면 계속 단식을 해서 쓰러질 때까지 단식을 했었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준석 대표가 단식을 종료하라고 방문도 하셨기 때문에 본인의 그 단식 중단으로 종료됐으면 납득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단식을 중단하라 요구하셔서 단식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지 솔직히 무엇을 설명하라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오시기 전에 의료진에서 벌써 수차례 그 생명에도 지장이 있을 수 있으니 단식을 중단했으면 좋겠다라는 권고를 하셨고요. 많은 국회의원들께서 의총을 열어서 이 대표의 단식 중단을 의결하고 결의하는 걸 통해서 수차례 우리 대표께 찾아가서 단식 중단을 할 것을 설득을 하고 권고를 했었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이 원로이신 박근혜 대통령께서 방문해 주셔서 그런 요구에 더해서 그 흔히 말해서 중단을 요구하셨고 거기에 응답을 하신 것이지 이게 대표가 계속 단식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중단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문제는 이걸 너무 뭐랄까요 베베 꼬아서 해석할 필요는 사전에 좀 출구 전략 아니냐 그런 건 아니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석 대표께서 단식장에 오셨잖아요. 단식장에 오셨고 공조 투쟁을 약속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단식을 중단하는 큰 계기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해운 장관 후보자 낙마 이후에도 또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청와대 인사 검증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민주당은 인물 문제다. 대통령의 통합 의지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명철의 그 책임은 어디에 있고 인사 검증 시스템 앞으로 어떻게 좀 달라져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꾸 통합 인선 얘기하잖아요. 저는 인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그 통합이라는 것은 참고 사항이지 제일 기준이 될 수가 없다. 인선에서의 첫 번째 기준은 능력과 도덕성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운 이 후보자는 능력과 도덕에서도 빵점이었다. 이 능력과 도덕성이 빵점이었던 이 사람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인사 시스템의 참패다.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만약에 통합의 진정성을 믿어준다 하더라도 이해운 후보의 일종의 행태는요. 통합에 역행하는 사람이었다. 지명을 받기 한 달 전에요. 벌써 통보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통보를 받아서 당협위원장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당 지도부나 당원들에게 전혀 얘기를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명받기 그 다음 날에도 당원 연수를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를 다 했다는 거예요. 오세훈 시장에게 축사 영상까지 받아놓은 상태에서 당원들한테 아무런 설득과 이해를 구하지 않고 지명받자마자 이재명 정부 장관이 되기 위해서 그냥 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분이 어떻게 통합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까? 통합에 역행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당에서 긴급하게 우리가 제명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진정한 통합을 하시려고 하셨으면 네. 이때에 지명 철회를 하셨어야 된다. 야당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통합을 얘기하실 수가 있습니까? 야당에서 그냥 훔쳐가려고 하다가 이게 국민 통합에 역행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지금 지명 철회한 거 아닙니까? 이거를 통합을 운운하는 것은 뻔뻔한 거짓말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뭐 추천 인사를 뭐 좀 제안해달라 하면은 만약에 진정한 통합은요, 당 지도부나 우리 지도부에게 추천을 받아야죠. 그럼 깔끔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합의 이행 지연을 이유로 무역 합의 이행 전 상황, 그러니까 25% 관세 복원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미국도 역시 지금 스피디하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과연 무엇이냐 지금 파악하는 상황이고, 2주 전에 우리 정부에 경고성 서한도 보낸 것으로 이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구체적인 좀 의중, 좀 어떤 걸 이번 상황은 좀 어떤 걸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관세 협상 결과 중에 입법 사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입법이요? 예, 입법 사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린 정확하게 우리한테 다 밝히질 않아 가지고 입법 사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걸 추진하기로 했다가 2달이 넘도록 추진 안 한 사안 같아요. 그래서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 너도 나도 알 수 없는 외교 참사였던 거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내란 전단 재판부다, 법 왜곡죄다. 지금 야당 탄압하는 입법들은요, 그냥 일사천리로 처리하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게 입법 사항이 있었는지 비준이 있었는지 정부가 국회로 이 사안을 흔히 말해서 빨리 처리해 달라고 요구도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25% 상황이 이게 우리 기업들, 산업의 기업들로 치면은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상황을 정부는 예측도 못했고 그런 징후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밝힘으로써 본인들이 너무 무능한 정부라는 걸 자인하는 꼴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어제까지 김민석 총리께서 미국에 방문해서 벤스 부통령하고 면담까지 한 상황인데도 이 상황을 몰랐다라는 것이 도대체 우리 한미 동맹 관계가 언제부터 이렇게 남북 관계처럼 깜깜이 관계가 되었느냐. 정말 한미 동맹 관계가 이재명 정부의 한미 동맹 관계가 정말로 걱정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요, 관세 협상 타결 뒤에 대미투자 특별법이 발의돼서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라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측에서는 국회 비준 절차를 외면해온 정부 여당의 책임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요. 이번 사태를 해결하려면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할까요? 이게 특별법이다 비준이다 이건 둘째 문제예요. 지난 11월 달에 특별법을 발의했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가 국회에 이걸 처리해달라고 요청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동향을 전혀 모르는 상황 같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런 그냥 안일하게 그냥 입으로 다 때우면 된다고 생각했다가 지금 이렇게 한 방 막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트럼프의 어떤 진짜 뜻이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지난번에 김민석 총리께서 벤스 부통령 만나고 와서 한라인 구축했다고 엄청 자랑했거든요. 지금 한라인을 가동할 때다. 이재명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 한라인을 통해서 빨리 이렇게 원샷으로 한미 관계 교착 상태를 구원해내야 되지 않겠느냐. 한라인 구축했다고 얼마나 자랑했습니까? 지금 빨리 한라인을 가동해서 이 교착 상태를 빨리 해결해내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미투자특별법 외에 다른 이유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합의 이행 전 수준으로 다시 관세를 복원하겠다 이런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외교 참사잖아요. 이게 이 상황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이 어떤 상황,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를 잘 파악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비준이든 입법이든 지금 흔히 말해서 위헌 특검이다, 내란 특검이다 일사천리로 안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 상황을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네. 전혀 외교에 무능한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지적해야 됩니다. 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에 대해서 흡수 통합을 의도한 듯한 이제 발언을 내놓자 조국혁신당이 반발을 했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이 조국혁신당 DNA가 잘 섞이게 될 거다. 더불어민주당 당명도 유지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이제 발언을 했고 조국혁신당 내부에서 이제 반발이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움직임, 국민의힘은 좀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시고 이제 넉 달 정도 남은 지방선거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DNA는 같은 DNA다. 같은 뿌리에서 출발했고 그 뿌리는 같기 때문에 DNA는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조국혁신당을 야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당 1호 더불어민주당, 여당 2호 조국혁신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국 대표가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당명 개정이 뭐 중요하겠습니까? 저는 당명은 그대로 쓰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러나 두 당이 알아서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뭐 관여할 문제는 아닌 것 같지만 지방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아마 호남에서는요. 이 조국혁신당의 이름으로 출마하려고 준비했던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통합되어서 민주당 이름으로 출마하게 된다면 아마 공천 갈등은 뻔할 것이다. 그러나 이게 통합된다 하더라도 이게 지난번에 8.15 특사로 이게 사면됐잖아요. 국민들은 이제 알게 될 거다. 지방선거용으로 사면한 것이 이제 들통날 텐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방선거에 썩 좋은 결과를 맞이하지는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쌍특검을 요구하면서 천막농성에 돌입한 국민의힘 행보 그리고 이제 여러 국회 현안에 대해서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을 모시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